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을 움직이는 중요한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은요, 이 뭐니 해도 이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또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과의 이 충돌 국면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정권에 완전히 코드를 맞춘 조국, 그 다음에 김호수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말하자면 반민주주의적 말하자면 정권 운영, 이런 데 대해서 강력하게 반기를 들었던 대표적인 인사가 이 검찰 쪽에서는 윤석열, 그 다음에 감사원 쪽에서 최재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과 관련된 중요한 뉴스가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짧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는 그런 이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오늘 날이 새고 나면 결국은 김호수가 44대 33번째 야당이 패싱한 장관급 인사가 돼서 결국은 이제 검찰총장에 임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 직전부터 이 박범계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6가지 방향의 분야에 대한 수사권을 방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호수가 오기 전부터 인사를 준비를 철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수 총장 임명도 되기 전에 벌써 인사위를 가동시켰어요. 이 얘기는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호수하고 협의체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 형식적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듣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다. 이런 말하자면 밑자락을 김호수가 레드카펫을 걸고 이 검찰을 운영할 수 있도록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박범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호수가 이렇게 사전 정지 작업을 이 박범계가 해놓은 상태에서 총장이 된다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충돌할 수밖에 없겠느냐, 이런 것이 이제 언론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김호수가 총장이 되면 맨 먼저 맞닥뜨리는 중대한 시험지가 있어요. 그 시험지는 대전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월성 원전에 대한 이 기소 여부. 왜냐하면 대전지검에서 기소하겠다 올리니까 이 조남관 권한대행이 기소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부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이 김호수 총장이 새롭게 오면 대전지검에서 주요 현안 보고 중의 하나로 월성 원전 처리 문제를 보고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기소 의견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기소 의견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김호수는 기소 의견을 받겠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절대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대전지검 수사팀에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소 의견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이 수사팀, 지금 현재 형사부장, 이 수사팀장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 것이냐, 공중 분해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팀이 월성 원전 사건을 맡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팀이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수사 이전 그러니까 현 수사팀이 만들어 놓은 결론, 기소 의견을 묵살시키고 불기소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차기 수사팀이, 즉 현 수사팀이 바뀔 것은 거의 분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차기 수사팀이 기소 의견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김호수가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불기소하라, 이런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방탄 총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김호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에 김호수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김학의 사태에 관련된 수원지검의 기소 의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수원지검에서 올린 김학의 사태에 대한 기소 의견은 지금 조남관 권한대행이 기소하라도 아니고요, 하지 말라도 아니에요. 지금 어정쩡하게 깔고 뭉개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호수 총장이 처리해야 되는데, 김호수는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 지금 현재 피의자로 되어 있고요, 서면 조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김호수는 총장이 되면 자기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회피하겠다. 그렇다고 본다면 누가 이걸 다뤄야 되느냐? 조남관 대검 차장이 다뤄야 되는데 조남관 손까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호수 총장이 오면 이번 주 중후반에 가면 바로 이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남관이가 담당하지 않고 새로운 대검 차장이 이거를 지휘하게 돼요. 그러면 똑같이 이거를 기소하라고 하겠느냐? 그리고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원지검의 현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냐 지금. 여기도 전부 공중 분해될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짜놨던 기소 의견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죠, 이 김호수가 이 박범계하고 딱 말하자면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형 이 수사 자연스럽게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저는 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방탄 역할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김호수가 직권 남용 혐의로 걸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지금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더 큰 게 말이죠. 지금 박범계가 하고 있는 6가지 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없애는 거. 그러니까 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하되, 지금같이 하되, 지검이라든가 지청, 지검에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요. 이 지청에서는 총장의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6개 분야에 대한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걸 경우에는 지금 이 김호수가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조직의 안정성을 지켜내겠다. 그리고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켜지겠냐 이거예요. 절대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첫 시험대에서 원전과 김학의 이것이 첫 시험대인데 제가 그리고 이용구 사건도 또 들어가 있죠. 이용구 사건도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또 이 검찰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수사를 해요. 이 사건도 제가 보기에는요. 특가법 적용은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나오는 걸 보면 특가법 적용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현 정권이 코드에 맞는 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사팀 의견을 존중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치적 코드를 딱 맞춰가지고 코드에 맞게 수사를 지휘할 것이냐 이 리트머스 시험대가 지금 김호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중요 권력 실세에 관련된 수사 이제 김호수가 취임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가 면밀히 주시하고 또 언론의 철저한 취재와 감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검찰의 조직의 안정성, 인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인사가 도미노 사태로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상철 이 서울 고검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28일 날. 그리고 28일 날 똑같은 날 이용구 차관이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이 오인서 수원 고검장, 그러니까 수원 고검장은 누구냐면 김학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휘하고 있는데 31일 오인서 수원 고검장이 사표를 냈고요. 그 다음에는 배성범 현 법무연수원장, 이 배성범은요 조국 사태를 지휘한 사람이에요. 조국 수사. 그 다음에 또 누구냐? 고흥 인천 지검장.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단 5명 정도가 이미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이 사의 표명에 따른 이 공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박범계 마음대로 정권 코드 입맛에 맞는 이 검사장들을 주요 포스트에 전부 다 포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사학살의 이 규모가 이미 박범계 장관이 그랬잖아요. 이번에 인사 대규모로 한다 그랬는데요. 추미애보다도 훨씬 더 큰 학살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검찰의 안정성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과연 김호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 김호수가 인사 학살에 대해서 왜냐하면 김호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작정으로 박범계 장관이 오기 전부터 작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 김호수 총장이 할 역할이 없다. 자, 그러면은요, 이분들이 지금 떠나면서 조상철, 그 다음에 오인서 수원 고검장, 이런 분들이 떠나면서 남긴 메시지, 입장을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현 정권 코드만 맞추는 이 검사장을 발탁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망신당하지 않고 내 발로 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상철 서울고검장 같은 경우는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수사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잡할수록, 어렵고 복잡할수록 사실과 법률에 따라서 순리대로 수사를 하라.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정치적인 외압에 흔들지 말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인서 수원 고검장의 경우에는 이 소신껏 수사한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신껏 이란 말을 수사를 강조한 걸로 보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시달렸을까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검찰이 말이죠. 지난 3월 4일 날 윤석열 총장이 떠나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야말로 태풍 앞에 촛불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이제 떠난 지 결국 이제 석 달째로 진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오늘 많은 이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만 하더라도요, 이 강릉에서 지난 주말에 29일 날 권성동 의원을 만나서 대권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간접적으로 충분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이제는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권성동 총장 측에서 하니까 열과 성을 다하겠다. 이 얘기는 내가 뛰겠다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 측에서도 대선 출마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공식 언론에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권성동 의원만 29일 날 만난 걸로 알려졌었는데요. 방금 전 보도들을 보면 그 이외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선 날짜가 정확히 나온 사람이 25일 정진석이에요. 그리고 이틀 후에 27일 유현준 건축 교수를 만났어요. 건축 전문가. 이렇게 만났고요. 그 다음에 정진석 의원을 만나기 전에 수도권의 초선 의원을 만났다. 그러면은요, 초선의 의미가 있고, 왜냐면 권성동 4선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진석 5선입니다. 이런 분들을 만났다는 얘기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던 제3지대로 나와라. 지금 현재 국민의힘 아사리판인데 거기 가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이 중량감도 있고 그야말로 멋진 승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총장이 특수부 검사네요. 이 죄인들 잡아내는 게 전공 아니겠습니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사람이에요. 이유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결과는 쪽으로. 그런데 본인이 정의를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다른 혐의가 아니고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이 옥고를 그야말로 영차까지 갔다 온 김종인을 만나서 무슨 대단한 의견을 듣고 그거를 이행에 옮기겠느냐. 그 순간 자기 모순에 빠진다. 이런 거를 크게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총장이 만나자고 했다가 안 만났잖아요. 그리고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걸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제3지대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은 전부 현역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으로 앞으로 이제 선택할 길이 나는 국민의힘 쪽으로 간다. 다만 어떤 시기에 가느냐 이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정리가 됐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유현준 이 교수를 만나서는 이 부동산 문제, LH 사태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현준 교수는 이 건축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유현준 교수도 최근에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 정책 강력히 비판했어요. LH한테만 맡긴다. 공공주택 중심으로 한다. 이것은 개발업을 독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윤석열 총장도 27일 날 유현준 교수하고 만나서 LH가 주도하는 택지 개발과 같은 독과점은 시장경제 내에서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 언론에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정진석 의원을 만났다는 얘기는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진석 의원이 딱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입을 다물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언제 어떤 메시지를 들고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냐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중에서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윤석열 영입에 가장 강한 목소리로 앞장서고 있는 사람, 이게 정진석 의원이에요. 선수도 최다선입니다. 주호영과 같이 5선. 그리고 또 이번에 재보궐선거 때 공관위원장도 했어요. 그리고 정진석하고는요, 이 공주 논산, 지금 공주 출신이잖아요. 근데 정진석 의원이 바로 공주 청양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굉장히 깊숙한 대화를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은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정진석 의원이 나눈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미 이제 대비 임박해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이 진입도 말하자면 임박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방금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내놓은 측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이제 6월 달에는 결국 데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측근이 얘기하는 걸 보면요, 윤석열 총장이 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채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벌써 정치권에 나갈 이유는 없다. 그리고 최대한 늦게 나올 것이다. 이게 윤석열 총장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총장이 가을에 시작될 예정인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야당 의원을 공개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윤 총장이 야권 후보로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게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문 하면 또 길게 나오는 입장문도 있지만 딱 한마디지만은 상당한 이 비중이 있는 입장도 있는데요. 이 윤석열 총장이 측근히 전한 윤 총장, 이게 천천히 나가겠다. 이 얘기는 이런 걸 보더라도 나경원 의원이 이번 후보가 이 가을 추석 이후에 경선 열차를 띄우겠다. 이 얘기는 윤석열 총장과 사전에 이 교감이 있어서 나왔는지 이게 우연한 이러한 일치인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야권 대선 주자로서 굉장히 지금 현재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은 말이죠. 이거 방금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번에 김호수 총장이 내정이 됐다는 사실 하나. 그 다음에는 최근에 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를 해서 대전지검에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와 관련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수사에 착수했어요. 이걸 가지고 경로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경로했다. 그리고 이렇게 경로하게 된 것은 이건 보복 수사가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본인이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고 해서 반대를 했던 김호수가 검찰총장이 임명이 된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최 원장이 야권의, 즉 국민의힘의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최 원장의 결단이 임박했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이 검찰의 이런 보복 수사, 이것은 결국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이것을 흔들려는 것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최재형 원장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우려가 이제 언론에 누차 표명이 됐지만요. 이번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 김호수 전 차관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치적인 편향성과 편향성을 끼면 안 되는 것은 감사원이나 검찰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한 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최재형 원장이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렇게 지금 주변 인사들이 언론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동안에 정치인문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일련의 상황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기존 유보적이고 다소 거부적인 입장, 이런 것이 전격적으로 밝힐 수 있다. 이런 지금 현재 의견이 측근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과정의 불공정과 그 다음에는 비상식이 거듭된다는 판단이 지금 현재 작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로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앞으로 지금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그 집중된 감사의 방향이 어디에 있냐. 부동산 정책, 그리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 이거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 정부가 재정 위협 요인에 제대로 대처를 했는지를 점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 건강보험의 재정지출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고 연내에는 현 정부의 재정관리에 대한 감사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문제,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 재정을 이 재정 확장 정책을 많이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 방향과 충돌이 불가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충돌이 불가피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결국 사퇴하고 나오듯이 최재형 감사원장도 감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 감사원장 사퇴, 또 이 정치적인 결단을 전격적으로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회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